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이 세 개예요. 근의 공식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의 판별식 알고 있죠?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모르고는 2차 방정식을 배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때 알파 베타가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 말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죠.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허근이어도 된다. 알겠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 개수와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봐라. 근은 여기서 알파 베타죠. 개수는 뭐야? A, B, C죠. 관계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한다. 자, 한번 적어보면 이겁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요건데 마이너스 더한 거는 곱한 거는 A분의 C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우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원래 우리가 이거 두 근을 구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하면 우리 뭐 근의 공식도 뭐든 넣어가지고 했겠지. 근 찾아가지고 더하고 곱하고 했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두 근은 뭔지 몰라도 합과 곱은 바로 구할 수 있다. 눈으로. 어떻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냥 답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3분의 2가 답이죠. 끝. 두 근이 뭔지 몰라도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답은 2야 그냥. 두 근이 뭔지 몰라도.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왜 이 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선생님이 두 가지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자, 한다. 증명. 자, 알파와 베타 근이라고 했죠? 그럼 근이면 인수분해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최고차항 개수 A고. 그러니까 문제 없죠? 맞지? 자, 전개해보면 A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 A는 0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 이거 전개한 거예요.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들아 맞니? 맞지? 시우라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끝났어요. 그럼 이 식하고 지금 이 식이 같은 거잖아 지금. 계속 비교해 볼게요. 자, A는 A 같고요. 계속 누구랑? B랑 누구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A랑 같아야 돼.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는 거 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할 수 있다. 세 번째, C랑 누구랑 같아야 돼? 알파 베타 A랑 같아야 돼.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누구랑 같다? A분의 C랑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요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맞죠? 모든 2차 방정식은 뭘로 풀 수 있어요? 근을 뭘로 구할 수 있어? 근의 공식을 쓰면 돼. 근의 공식 써볼게.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도 될까? 맞아요? 베타는 다른 한 근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도 될까? 상관없죠? 두 근이니까. 어차피 알파 베타가 두 근으로 놓은 거잖아. 맞아요? 뭐 순서는 상관없이. 자, 둘이 더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돼? 이거 사라지잖아. 이렇게 사라지고 2a분의 마이너스 2b 되는 거 보이나? 둘이 더하면? 둘이 더했어요? 답은 마이너스 a분의 b 나온 거 보이나? 이렇게. 자, 둘이 곱해볼게요. 둘이 곱해보면 합차잖아. 알파 곱하기 베타는 2a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4a 제곱분의 맞나요? 자, 요거의 제곱 빼기 요거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은 루트와 제곱 퉁쳐서 날라가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되고요. b제곱 사라지고 4 사라지고 a 하나 사라지면 a분의 c 하나 남거든요. 이렇게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뭐 이런 증명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안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세용아,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 거야. 자, 만약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문제에서 두근이 뭔지 모르는데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요. 자, 두근의 알파 베타야. 두근의 합은 뭐다? 재용아? 그렇지. 이렇게 돼. 두근을 몰라. 자, 두근의 곱은 뭐라고? 재용아? 이해됩니까? 서희야, 너한테 물어볼 거야. 하나, 마지막. 자,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야. 자, 두근이 뭔지 몰라. 알파, 베타로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된다고? 서희야?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고? a분의 c니까. 이게 다 끝. 두근을 몰라도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재밌지 않아? 난 이거 처음 배웠을 때 엄청 신기했는데. 나한 건가?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2번.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거꾸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봐. 알아야 될 게 이 두 개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두 개 다. 자, 만약에 2창의 개수가 1이고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여기서 나왔듯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알파 베타 그니까. 만약 2창의 개수 5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앞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 5만 붙여주면 되겠죠. 문제 없죠? 그죠? 자,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또 알아야 되냐? 이거를 전개한 상태의 식을 알아야 돼. 뭐냐? x제곱, 요 식이죠, 한마디로.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봐봐.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2하고 3이야. 자, 이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고 했어.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근 2하고 3이잖아. 근데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전개한 상태의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주의해야 될 점은 두 근을 합한 거에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문제 없죠? 자, 근데 선생님 굳이 이거 알면 됐지. 이거 전개하면 이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 자, 2차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너네 이거 식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 원칙이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거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전개해야 돼. 어때? 졸라 들었겠지. 근데 나는 아까 알았잖아. 어떻게? 바로 한 방에 가자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합 얼마야? 더하기 두 개의 곱 얼마야?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창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이번에는 너를 헷갈리게 해서 5야 이렇게 줬어. 어려울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5만 붙이면 돼. 7이야. 여기다 7만 붙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잖아. 왜냐면 이거 두 근 이거로 놓을 때 아까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할 거잖아. 뭐 어차피 이거 전개한 게 얘니까 그 개수는 요 앞에다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문제 없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다. 그래서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 얘들 요거 전개하면 얘 나오니까 당연히 요것만 기억한 친구도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시간 단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 다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2차식의 인수분해는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선생님! 우리는, 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해봐.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유리수 조건 하에 인수분해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 이유는 근의 공식에다 넣으면 돼. 자, 근의 공식에다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9에서 그러니까 5 이렇게 되죠. 이 근이잖아. 그럼 이걸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근이 된다. 어떻게?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인수분해 되긴 되잖아. 들어가서 그렇지. 맞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은 복소수 범위 안에서 뭐 한다?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야 돼. 왜? 근의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봐봐. 인수분해 해버리잖아. 이렇게 허수가 나오는데도 인수분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이해되니? 이해됐어? 안 됐어? 이 반품이 왜 이러지? 자, 두 번째 켤레근의 성질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근의 공식에 딱 넣어보면 자, 방금 자, 이 조건 잘 봐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예전에 배웠던 친구도 알겠지만 자, A, B, C가 유리수일 때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거를 근의 공식에다 넣어보니 2분의 X를 값을 해보면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성립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다 한 근이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뭐가 된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잖아. 즉 요거의 부호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의 공식에서 보이잖아. 무조건 루트 있는 거 앞에가 부호가 반대잖아. 무조건. 맞아요?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잖아.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면은 성립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 때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인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고 우리는 바로 캐치하면 된다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다른 한 근인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이거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 근의 곱이 1분의 b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붙고 안 붙고가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 왜요? 봐봐. 만약에 b 자체가 루트가 있어버려.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걸려버리는 거야. b에 루트 2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전제가 뭐였어요? 루트는 반드시 이 뒤에서만 생긴다라는 전제하에 풀마가 붙는 거였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봐봐 뭐 2a분의 해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겠죠. 풀마 루트 2의 제곱이 있고 운이 좋게 ac를 했더니 뭐 여기가 뭐 계산해서 뭐 여기가 플러스 여기 2 나오니까 얼마가 될까? 2 나와서 2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여기랑 이거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그럼 이 값이 뭐가 돼버린 거야? 2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계산 결과가 아니야.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풀마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전제가 뭐였어? 항상 루트는 요 뒤에서 나오니까 켤레근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게 켤레근을 갖는다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 루트 있는 데는 뭐가 안 바뀌고 이쪽에서 바뀔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한 거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풉니까? 민수는 두 개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풀이 방법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근이잖아.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대입해서 계수 비교하는 거예요. 계수 비교. 한마디로 뭐 해서 뭐 있고 뭐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루트 있는 놈하고 없는 놈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아. 근데 말장난 문제로 나온다는 거야. 말장난 문제로.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근데 아무 조건 안 줬어.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유리수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뒤에서 이쪽에 부호가 반대인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아 정말 퀄리티 있는 강의를 듣는데 보통 선생님은 이런 거 함정 이런 거 안 알려줘. 그냥 이 플러스 루트 2가 있으면 1 플러스 루트 2 있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야. 알았지? 넘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 퀄리티 있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애들이 나 그건 줄 알았어. 그 어디 그지 일본의 그 뭐지? 그 뭐 고양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머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시우라 그럼 돼 안 돼? 응? 선생님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한 번 들을 때 이런 데서 이런 함정도 있구나 라는 거. 지금 너네가 두 번째니까 선생님 더 깊게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지? 야 1 플러스 루트 2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2 근이야. 그 다음에 또 야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도 근이야. 이걸 켈레근이라고 해. 넘어갈게. 이렇게 한단 말이지 보통 선생님은. 선생님은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다. 켈레근이다 이 말이야. 이거 역시도 원리는 뭐였냐면 똑같아. 그 어차피 모든 2차 방정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잘 생각해봐. i는 어디서 나온다는 가정을 한 거야 무조건. 여기가 i가 나온다는 거잖아. 루트 안에 음수가 돼서. 그럼 i가 나오면 i 있는 놈의 부호가 풀마가 생기겠지.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가 있으면 요 i 개수가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1 플러스 2i가 하나의 근이면 다른 한 근은 켈레근이 뭘 갖는다? 1 마이너스 2i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전제가 뭐라고? 실수라고. 이 조건에 붙었어. 봐봐. 우리는 지금 i는 무조건 여기서 탄생을 해야 돼. 맞아요. 그냥 풀마가 붙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근데 실수가 아니라 b가 i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i가 있고 얘는 운 좋게 완전 제곱을 나가버렸어. 어떻게 운 좋게. 이거 i 제곱이니까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 다음에 이 플러스가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은 오히려 i 있는 데는 부호가 고정이 돼 있고 실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되는 케이스가 벌어진단 말이야. 즉 하나의 근이 요거였는데 다른 한 근이 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근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로 i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이 붙지 않으면 켈레근이 위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또 very important하고 10년에 한 번씩 나와. 거의 이 문제 나왔다. 이거 안 쓰고 거의 100명에 99명이 틀려요. 수학 잘하는 애들도 틀려. 그런 걸 주워 먹는 거야. 이런 거 딱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면. 자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거의 99%의 문제는 그냥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야. 뭐가 당연히 근이라고?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다. 라는 게 문제 99%의 문제가 그런 문제야. 하지만 그 1%의 문제는 바로 그런 근이 아닌 문제겠죠. 알았어? 그럼 켈레근이 갖는다.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켈레근. 그래서 뭐 여기 살라살라나인데 넘어갈게요.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바쁘니까 내가 눈으로 싹 한번 풀어줄게. 자, 다음 주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세요. 자, 두분 뭔지 모르니까 두 분의 합.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 2다. 두 분의 곱.
a분의 c다 마이너스 2다 끝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아요? 자 강화 자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수수를 두분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원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원래 인수분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도 써도 되지만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니고 바로 가자. x 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두 개의 곱 얼마다? 이렇게 써라.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인수분해하면 원래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i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얘가 근이 되려면 빼기 써야 되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건 0인데 이게 좀 없어 보이죠. 바로 갑니다. x 제곱 마이너스 두 개의 합 두 개의 합하면 얼마야? 4. 자 더하기 두 개의 곱 얼마야? 얼마? 5죠. 5죠? 맞아요? 이렇게 푼다.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근의 공식 때려 넣어야 돼요.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1 풀마 i 이렇게 되겠지. 한번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이게 됩니까? 자, 얘도 그냥 인수분해 안 되는데 복소수 모으니까 그냥 근의 공식 넣어서 그 근을 인수분해 하는 거죠. 안 할 거야. 귀찮아. 이해돼 안 돼, 방아? 자, 넘어갑시다. 자, 좀만 어디 갔어? 자, 갑시다. 자, 그때 대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분과 근과 기수의 관계는 딱 두 개밖에 몰라요. 뭐하고 뭐밖에 몰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밖에 몰라요. 그럼 이 두 개 가지고 나머지 있는 식들을 다 찾아낼 거야. 알겠지? 자, 윤아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그렇지, 알파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자, 간다. 자, 요거 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곱셈 공식 변형. 자, 모르는 친구 없겠지? 곱셈 공식 변형 맞아요? 자, 대입하면 16 더하기 4 답은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끝. 자, 얘도 곱셈 공식 변형이겠죠? 맞아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통분하자.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의 제곱 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 맞죠? 자, 얘는 알파 베타의 제곱분의 변형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 뭐 어떻게 돼? 불러봐 정민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플러스 a 플러스 알파 베타 네. 알파 A는 이거고 이게 알파야. 알겠어? 베타 B는 이거야. 알겠어? 자, 감마입니다.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예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수학교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알겠어? 감마야 감마. 근데 원래 감마는 선생님 이렇게 R처럼 썼는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 거꾸로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글씨가 안 읽혀가지고. 아무튼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가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있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마상의 세제곱, 마상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계산하면 어렵지 않죠? 자,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안 할게. 그냥 기본만 잘해서 합과 곱의 형태로 잘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싫어. 그 이유는 이거 막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요. 그죠? 우리는 합과 곱만 쓸 건데. 자, 얘는 약간 다른 유형입니다. 뭐냐면 알파 베타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이 등식은 만족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알파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고, 베타 대입하면 베타의 제곱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2는 0이 성립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거를 선생님 쪼개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잖아. 아니 알파라고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요게 나와있잖아. 요게 얼마야? 2잖아. 맞나?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야.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플러스 2도 0이야. 알고 있어. 그럼 얘를 최대한 이용할 거라고 여기서. 어떻게? 얘를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알파로 쪼갤게 이렇게. 얘는 2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이항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가 2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2 넣으면은 알파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나요? 자, 이것도 모르겠다. 다시. 그냥 요거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로 바꿔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 알파 제곱 대신.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알파 플러스 1로 줄어드는 거야. 그죠?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죠? 대입해보면 얘는 뭐가 돼요?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수 낮추면. 결론! 알파 베타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1 이렇게 되겠죠. 대만 하면 되잖아. 답은 마우야 이렇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위에 1, 2번은 합과 곱으로 풀 수 있지만 밑에 건 한번 정리한 다음에 합과 곱을 해야 되는데 알파 베타 근이라는 거는 이 식에다 대입해도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거죠.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한 거야. 알파 대입해도 돼요. 등식 성립. 베타 대입해도 등식 성립. 그래서 여기 있는 차수들을 낮추는 거다. 1차식으로. 자, 문제 밑에 있는 문제 있죠. 자, 1-1번 네 문제인데 4개 다 한번 해보세요. 자, 화면에 있는 친구들은 일시 정지하고 풉니다. 시작! 자,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재홍아,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2 알파 베타는 요걸로 이제 풀게요. 요건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테임만 하면 답 나오네. 얼마야? 마2 풀 1 마3 1번 답 마3 끝. 자, 2번. 자, 요거 알아야 돼요. 고생의식 변형.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한 다음에 무슨 짓 해야 돼, 재영아? 그렇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맞아요.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8. 12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고생의식 변형. 자, 그 다음에 시우라. 이거 식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해야 되겠어?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곱셈공식 변형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거는 8 더하기 12 그래서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통분하면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면은 여기 베타 필요하고요 여기 알파 필요하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네요. 맞나요? 자, 알파 베타분의 분자를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정리하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2의 제곱 빼기 2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8?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4다.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3이고 알파 베타가 얼마다? 1인데 요거를 구하래요. 어떻게 자,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이건 다이렉트로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못 구하니까 이 값의 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야. 제곱을.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해서 구해냅니다. 대입하면 얼마죠? 9에서 4 빼니까 5가 되겠죠. 5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5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원하는 건 뭐야? 알파 빼기 베타가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여기 제곱 없애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루트 씌우고 풀마. 즉 풀마 루트 5인데 둘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 값은 양수밖에 될 수 없겠죠. 결론은 양의 제곱근이 즉 루트 5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 때,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알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이렉트로 못 구합니다. 그래서 제곱의 값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울 건데 그때 제곱근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때 이 조건을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지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모르겠어.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문제 없죠?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죠? 3이니까 3. 얘 1이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5인데 얘도 이거 제곱 없애고 루트 씌우고 풀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플러스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얘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루트 5만 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플러스 루트가 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못 구하니까 제곱해서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예요. 알겠죠? 최근에 선생님이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알파를 대입할 수 있죠?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가 더하기 1이 0이야. 그다음 베타도 대입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5 베타 플러스 1은 0이야. 자, 요거에서 요걸 넘겨두자. 그냥 이거 귀찮아. 이거 막 마이너스 3알파까지 빼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알파 제곱은 뭐다? 5알파 빼기 1이다. 요거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1차로 떨어뜨리는 거지. 2차를 1차로 떨어뜨리는 거지. 자, 얘는 뭐가 돼요? 그럼 5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서 넘기면.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알파 플러스 1인가? 맞나요? 여기는 2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정리해야지. 얘는 정리하면 4알파 베타 더하기 2 가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였고 알파 베타는 1이니까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근을 줬대요. 두근두근. 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다? A와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근의 합이 뭐다? 여기서 두근의 합이 뭐야? 유난, 두근의 합이 뭐야? A.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A야. 이해되지? 두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0인데 그게 얼마야? A분의 C니까 B다. A, B 다 구했어요? 그럼 A는 4고요. B는 마이너스 10인데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4x 제곱 4 빼기 10이니까 더하기 12 16x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8 맞아요? 자, 4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요. 근데 두근의 합, 이거의 두근의 합 구하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똑같이. 답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거야.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두근이 이거고 이거 이렇게 두근이 이거다. 자, 갑시다. 관계식 뽑아내는 거예요. 잘 봐. 자,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B요. B. 자, 두 군이 이거야. 자, 여기서 똑같이 할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이게 두 군의 합이잖아. 여기서는 이게 두 군이니까. 이게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맞아요? 자,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두 군의 곱이네. 이게 뭐가 돼? 자, 끝났어요. 이거 연립방정식이에요. 연립방정식. 뭐냐? 여기를 지금 섞여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거든. 이거를 다 A와 B의 형태로 다 만들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 넣고 알파 베타 대신에 B를 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 이렇게 되죠. B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고. 여기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아까 알파 베타 2라며. 이렇게. 얘가 1이다. 그러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아니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죠. 끝.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만 썼어요. 다른 거 안 했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용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이게 이 자체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2-1번하고 2-2번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글씨 정지하고 풉니다. 제일 행복할 때, 제일. 애들 다 노느라 정신없구만 보니까 막 운전면허 따고 있고 막.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분의 차가 5래요. 그러면 차라는 건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거든요. 알고 있지? 자, 문제. 2하고 5의 차는 얼마야? 그렇지, 3이야. 2하고 5의 차는 3입니다. 2하고 5의 차니까 2 빼기 5 아니 차라는 건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야. 알겠죠? 자, 두 근의 차가 5다. 그럼 두 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다? 5다라고 알려준 거야. 이렇게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계수 관계 쓸 수 있지. 어떻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든? 뭐다? 맞지? 알파 베타는? 뭐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있어. 이걸 연계시키고 싶어. 뭐밖에 없다 했어? 아까 했잖아. 곱셈문식인데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제곱해야 된다고. 누구를? 제곱. 곱셈문식 변형 써야 돼요. 알겠어요? 뭔 짓 해야 돼? 재용아, 네 전문이잖아. 뒤에다 뭔 짓 해야 돼? 그렇지. 재용이 전문이야, 이게 전문. 자,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은 5의 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k다. 새로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버렸다.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25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얘 플러스 8k. 먼저 다 넘겨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24 is equal 0. 자, 6, 4, 24인데 안 되네. 2, 12, 3, 7은 38, 38. 10K네. Sorry. 그러면은 4, 6. 부호 맞지? 12하고 2.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2는 0. 그래서 K는 2 또는 마이너스 12인데 문제, 다 모두 구하래요. 그래서 답은 뭐다? 이렇게 되고 끝난다. 이게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 썼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만약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라고 하면 한 근을 뭐라고 놓고 알파라고 놨다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놓으면 될까요? 알파 플러스 1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근이 연속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너네 잘 써야 돼. 알파하고 A는 다른 거야. 얘들이 쓰다 보면 A랑 알파랑 헷갈리니까 헷갈리면 그냥 차라리 한 근을 베타라고 하고 여기 알파 A 있으니까 다른 한 근을 베타 플러스 1로 놓으면 안 헷갈리겠지. 그런 식으로 놓으면 되고. 자, 두 근의 비가 5대 3이다. 그럼 근을 뭐라고 놔야 될까? 한 근을 실제 근은 5 알파라고 놓고 다른 한 근은 뭐라고 놓으면 돼? 3 알파라고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고. 그 밑에 거 다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 돼. 그럼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놓으면 돼? 2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줄여서 풀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3-1번만 풀어보세요. 시작. 3-1번 시간 없으니까요.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나머지도 다 풀어야 돼. 1번만 푸는 거 아니야, 이 똥강아지들. 자, 선생님 1번 풀어볼게요. 1번 아직 안 푼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다. 그럼 한 근을 알파, 다른 한 근을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뭐다? A 플러스 5다. 헷갈리지, 알파랑 A랑. 잘 써야 돼. 자, 두 근의 곱. 알파 가로 알파 플러스 1. 두 근의 곱이 6A다.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거는 무슨 방정식입니까?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의 연립방정식이죠. 그러면 미지수 2개의 연립방정식은 대입법 쓰면 되잖아요.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다. 자, 이거 정리해보면 2알파는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여기 정리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6A야 이렇게. 자, 질문. 야, 알파를 죽이는 게 나을까? A를 죽이는 게 나을까? A를 죽여야지. 왜냐면
이 알파를 죽이려면 알파 제곱차를 제곱도 해야 되고 대입도 해야 되고 바꾸잖아. 근데 여기를 2알파 마이너스 4가 A다라고 하면 요것만 여기다 대입하면 A는 사라지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6 가로 2알파 빼기 4다. 이거 이제 알파 풀면 되겠죠. 근데 A 값을 구하라는 제잖아. 알파 코에서 A 값 하면 되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암산 6, 2, 12 넘기면 마이너스 11알파 6, 4, 24 플러스 24 3, 7, 6, 3, 8에 24 알파는 3 또는 얼마다? 8이다. 근데 알파 구하는 게 아니죠. 뭘 구해야 돼? A를 구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3 대입하면 얼마죠? A는 그때 A는 얼마죠? 2인가요? 그 다음에 알파가 8이면 8이 16에서 4 빼니까 10인가요? 그래서 A는 2 또는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알파인 거고 A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 것들은 너네가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얘들아, 이거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이거를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있어. 제발 그러지 좀 마. 어떻게 뭐 이상한 걸 어서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막 이상하게 푸는데 또 답은 나와. 절대 그것도 틀린 풀이는 아닌데 복잡해질수록 원칙 정석으로 푸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두근의 합이 9야. 그럼 이 두근이 뭔지 모르니까 이 2차 방식 fx의 2차 방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9다.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알파가 근이라며. 그럼 여기다 알파를 넣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F 알파는 얼마다? 얘들아? 당연히 0이 되겠지. 맞아요. F 베타는 또 뭐가 될까요? 당연히 0이 되겠지. 알파 베타 근이니까. 큰 대입하면 0을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없죠? 자, 간다. 이거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야 돼요. 자, 이때 여기서의 근은 누굴까요? 요 x를 넣었을 때 만족하는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잘 봐. 그러면 여기 두 근을 모르니까 이 만족하는 x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건 x1, x2라고 할게. 맞아요? 자, f3x1은 0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f3x2도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 없죠? 근데 이 f에서 봐봐. 이 f에서 는 0을 만족시키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뭘 넣었을 때? 알파와 베타를 넣었을 때 밖에 없어. 그러면 이놈이 그냥 내 맘대로 알파라고 놓을게요.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베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야? 두 근의 합과 곱이니까 x1 더하기 x2가 뭐니? x1 곱하기 x2가 뭐니를 지금 구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3x1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지금 알파야. 맞아 안 맞아요? 3x2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베타라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 x1과 x2로 만들려면 이거 3로 나누면 되잖아. x1은 3분의 알파인 거야. x2는 뭐야? 3분의 베타인 거야. 맞아요? 이렇게 풀어. 어떤 친구, 이거 우선 해놓고 원칙 해놓고 이상하게 푸는 걸 한번 보여줄 거야. 근데 답은 나와요.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복잡해졌을 때 그걸로 풀면 굉장히 더러워지니까. 자, 끝났죠? 그러면 여기 x1 더하기 x2 뭐가 돼요?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베타가 답이겠네? 여기는 3분의 알파 곱하기 3분의 베타가 답이겠네? 맞아요? 자, 답은 뭐야?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9. 여기는 9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근의 합은 3이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렇게 하고 답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원하는 거 봐봐. 두 근의 합이 9다. 두 근의 곱이 이거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알파도 근이니까 알파가 근이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한다. 까지 했죠? 그러면 이거 뭔지 모르게 F 땡을 했는데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때 두 근을 x1하고 x2라고 내가 놓은 거야. 그러면은 x1과 알파의 관계, x2와 베타의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못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를 선생님 한번 보여줄까? 자, 아예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볼게. 봐봐.
틀린 건 아닌데 한번 보여줄게요. 다른 풀이를 한번 보여줄게. 어떤 거냐? 이렇게 풀어요. 두근의 합이 이거야? 오케이. 근데 2차라는 잘 모르잖아, 2차가. 그죠? 그러면 fx를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최고차항 계수는 안 알려줬네? a고, 두근의 합이 이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기수를 1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맞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맞죠? 뭔지 모르는데 fx는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a라고 써도 돼요. a라고 써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f3x잖아. 여기다 3x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러면은 9 가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9 가로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면 0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아요. 이제 식이 좀 지저분해졌네. 맞지? 그때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은 27x의 제곱. 그죠? a는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이지. 9x 제곱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가 나와요? 3 나오죠? 아까 그 3 나왔잖아. a분의 c 하면은 마이너스 1도 나온단 말이야. 아니 9분의 1도 나온단 말이야. 답 나와요. 틀리진 않아. 이런 풀이도 있어. 근데 나는 이 풀이를 안 좋아한다고. 그 이유는 여기가 너무 깔끔해. 이 3x 정도면 너무 예쁜 거야. 졸라 지저분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여기다 때려놓으면 4차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2차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석으로 할 줄 아는 상황에서 아까 내가 풀었던 정석으로 알 줄 아는 상황에서 이런 풀이를 한다는 건 괜찮은데 좀 지저분해지면 그 풀이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풀이가 안 먹힌다고 여기 4차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그 풀이가 안 먹힐 수도 있으니 정석을 알고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4-1번하고 4-3번 풀어봅니다. 시작.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나 있지 뒤에 더. 아이씨 이거. 정아 풀었어? 4-1번 다 뭐야 정아? 빨리 풀어 빨리. 윤아 4-1번 풀었어? 풀고 있어 아직? 뭐하고 뭐야? 4하고 3하고 4분의 3? 맞네. 자, 쌤이 한번 해볼까 해? 한번 해보자. 자, 두근의 합. 두근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 6이다. 알파, 베타는 3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F 알파가 0이다. F 베타도 0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0을 만족하려면 얘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야 되는 말이야. 그 알파를 만족하는 걸 쌤이 x1, x2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2x1이 알파다. 맞아요? 2x2가 베타다. 이렇게 놓을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x1 더하기 x2가 얼마니? x1 곱하기 x2가 얼마니?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 x1은 뭐다? 2분의 알파다. x2는 2분의 베타다. 이거 지금 2분의 베타다.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대만 하면 답이죠. 여기 2니까 3이고요. 여기는 4분의 3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합과 곱은 3과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게 알파가 되거나 요게 베타가 될 수밖에 없다. F 알파가 0이지 뭐 다른 게 0이겠어? F 베타가 0이지 다른 게 0이겠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때 만족한 X 그걸 X1, X2 그게 근이니까 이해돼? 이해돼? 자 넘어갈게요. 나머지 거는 너네가 풀어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스킬 하나 알려줘야 되나? 바쁜데 스킬이 또 있는 문제라서 자 우선 이거는 그 1번은 뭐 스킬이고 뭐고 따로 없이 그냥 하면 돼. 자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다? 3 알파 베타는 6이다. 즉 3과 6을 두근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근이다. 바로 갑시다.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몇 x 그 x 두근의 곱 C발 이렇게 끝. 어렵지 않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뭐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x-3, x-6은 0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두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x제곱에 6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6 가로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맞아요?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x 자, 두근의 곱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고 얘가 얼마다? 0이다.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없죠. 이제 대입하면 되죠. 자, 뭐죠? 이거는? 둘 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얼마야?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이야 이렇게 6 분배하면 이렇게 되네. 맞아요. 자, 요게 정석풀이야. 밑에 답지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1초 만에 풀어보여줘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초면 그때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있어요. 자, 암흑 스킬 들어갑니다. 자, 뭐냐?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있을 때 이거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지? 자, x가 0이 아닐 때 양변에 x가 0이 아닐 때야. 0이 아닐 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도 이 등식이 바뀔까 안 바뀔까? 성립을 하지. x제곱으로 나눠도 양편을 x제곱으로 나누겠다니까. 아, 네. 양변에 있다 나누면 상관없잖아. 0 아니면 되잖아. 맞아? 자, 간다. 잘 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 맞아요? 더하기 x b 곱하기 x분의 1 맞나요? 더하기 c 곱하기 x 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 자, 이거의 두근이 뭐가 돼요? 얘들아? 알파고 베타야. 근데 여기서 이거를 새로운 뭐 문자로 얘를 t로 치환한다고 하면 얘가 뭐가 돼요? t 제곱이 되는 거 보이나? 이렇게. 즉 알파분의 1이 새로운 근이 되는 거야. 이해돼? 한마디로 ct 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a는 0이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이 얘의 새로운 근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알파 너도 성립한다며 베타 너도 성립한다며 즉 이 식의 두근은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쌤이 왜 이런 걸 설명했냐? 잘 봐. 즉 우리가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는데 이거 역수를 두근으로 한다 했잖아. 저 식이 딱 그 역수거든. 자, 끝났어요. 답은 이렇게 읽으면 답이야. 그래. 6x 제곱 여기가 2차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계수 다 끝. 멋있지? 나중에 이게 재밌는 게 3차식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3차식도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는데 1초면 돼요. 1초. 만약에 선생님 얘는 6이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얘는 그럼 6이 아니고 8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8이면 좀 그렇다. 10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면 2 곱하면 돼. 그냥 12x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거 10이면 만들어내면 돼요. 멋있지? 자,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 자, 그냥 1초 만에 할 수 있는 문제야. 이런 건 두근이면. 자, 여기도 있을걸? 한번 해볼까? 바로 가자. 없네? 없네? 자, 만약에 내가 그냥 만들어 볼게. 자, 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근의 알파 베타야. 만약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답이 뭐야? 그냥 답 쓰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야? 마이너스 개수는 안 알려줬다고 진짜 개수 마음으로 계산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답이야. 만약에 이거이면서 개수가 1이다 라고 하면 뭐게 돼? 최고차는 개수 1이다. 그럼 양변 뭘로 나누면 돼?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 이게 답이야. 시들아 멋있지 않니? 아니야 미안해.
약간 선생님 잘난 척 한 거야.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엄청 많아. 솔직히 선생님이 안 알려준 것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원칙이나 잘하고 얘기하세요. 알았지? 원칙 충실히 잘하면 선생님 수업 중간중간에 멋있는 거 많이 있단 말이야. 이 파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잠깐만 몇 개 남았어? 하나만 더 하면 된다. 빨리 하자 그냥. 너네 집에 가서 풀어. 자, 혈렉은 끝났어. 자, 뭐야? 유리수 조건 있어요. 그럼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이 뭐가 된다고, 재용아? 재용, 뭐가 된다고? 2마이너스 루트 2가 한근이야. 다른 한근 뭐야? 그래, 그거. 그렇지. 이거잖아. 맞죠? 이해돼 안 돼? 되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되잖아. 근계수 막 쓰는 거야. 이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B, 맞죠? A분의, 맞죠? 그래서 두근의 합하면 얼마야? 4죠? 여기 마이너스 A.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두근의 곱 B 끝. 이렇게 해서 AB 끝. 자, 이러는데 한근 이거야. 근데 조건 있죠? 실수. 오케이, 땡큐. 그럼 한근 이기면 다른 한근 뭐가 된다고? 유나야? 그렇지, 1 플러스 2야야. 이것도 근각계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맞아요. 끝.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힘들어. 시간 안 돼. 끝내라고. 자, 숙제 나머지 거 밑에 거 하면 되고, 얘들아. 자, 질문. A 켤레복 써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잘 봐. 뭐 보통의 친구들은 당연히 선생님 유리화해서 허수 부분의 보를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켤레복 소수란 건 이거에 바잖아. 결론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바는 여기도 주고 여기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거거든. 기억납니까? A분의 B 전체의 바는 A 바분의 B 바야. 그럼 얘만 켤레로 해주면 돼. 즉 1-2 루트 2i분의 3이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리화해서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알려주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계산하면 유리화해야 돼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숙제는요. 지금 방금 100페이지까지. 와, 우리가 드디어 100일이야 100일. 100페이지. 자, 그 다음에 유형편도 100페이지 그 해당 파트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RPM 한번 봐봅시다. 딱 좋아. 69페이지까지. 자, 오늘 첨삭 못하는 사람 누구야? 할 수 있지 않아? 몇 시에 가야 돼? 7시까지인가? 오케이. 너는 가야 되고. 나머지 할 수 있죠? 숙제하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합니다. 우선 숙제한 거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알았죠? 그 다음에 남은 숙제 오늘 할 거 하면 돼요. 알겠죠? 앞에 거 먼저 하세요. 서희 알았어. 앞에 거 먼저 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